우야 흠, 흠.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춘간의 나이와의 관계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춘간의 나이의 관계, 즉 나이가 오르는 나이와 내리는 나이, 오르내림의 관계, 또 올랐다 내려오는 관계, 아니면 내려갔다 올라가는 관계, 아니면 또 부부 관계에서 또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도 이제 저번 시간 같이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신생이 기월 무날 태어났다 그러면 배우자는 이건 남자 이건 상대자 여자이면서 부인이겠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자와의 관계는 이 봄은 이제 계산할 필요 없죠. 이 봄은 굳이 뭐 계산할 거 없고 기토의 암놈과 임수의 부인의 말하자면 암놈 만나는 이제 여름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은 같은 무토예요. 같은 무토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나이상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19살이 되겠죠? 19살이 되고 여기는 19살에 24살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그 주도권이나 이 움직임은 여성 쪽에 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요 시기는 그래도 둘이 암놈이니까 서로 큰 다툼은 없다. 암놈들은 서로 이제 좀 뭐라 좀 음성적으로 서로 이제 말하자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힘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기토의 시기나 여자의 임수의 시기는 그렇게 뭐 큰 다툼은 없이 이제 젊은 날을 지나고 이제 43살에서 이제 4살로 넘어가면 일이 서로 가잖아요. 또 이제 여기도 일이 가고 여기도 일이 가잖아요. 근데 같은 무토예요. 무토는 어떻게 해요? 서로 순놈 중에서도 가장 뭐랄까 좀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개가 이제 이제 무토에 속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서로의 부딪힘이 많은 시기가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부 관계 뭐 살아요, 못 살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다음 얘기고 서로가 이제 앉아 있는 자리가 무엇이냐를 먼저 파악을 해보면 그냥 답이 나오죠. 또 한 예를 들면 여기는 무 여기는 7살, 여기는 7살, 이건 6살, 이건 4살이 되죠. 어떻게 해요? 나이의 오르내림이 없이 순탄하게 내려왔죠? 내려오는 것도 부인도 역시 10살, 7살, 5살이면 토탈 22살이 되고 여기는 17살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부부가 살아가는 것은 큰 어떤 굴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에 굴곡이 없으니까. 이 나이에 굴곡이 있으면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정한 거니까 나는 이제 그렇구나라는 것을 설명만 들으지 뭐 왜 그렇다 저렇다는 이유를 하늘에다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거나 7살, 6살, 4살로 가는 이 남성분이나 또 부인도 10살, 7살, 5살로 가는 과정에서는 내려갔죠?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순탄하게 내려갔죠? 내려갔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순탄하다. 그러나 말년에 요 가을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정의 노루와 무의 개가 부딪히면은 이제 말하자면 이 무토가 좀 이기니까 좀 발언권이 아무래도 여자 쪽에 많이 있죠. 그 집안을 나이가 더 먹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이가 이제 뭐 두세 살 어리지만 그 하늘에서 가져온 천간의 나이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살림의 주도권이나 그 움직임 이런 것들은 여성 쪽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더 들면 이것은 이제 좀 전에 그 예를 들었던 것은 이제 나이가 7살, 뭐 6살 이렇게 4살 내려오는 과정이 아니라 여기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죠. 이제 이건 이제 3살이죠. 병은 3살, 이건 6살이죠. 이건 9살이죠. 어떻게 해요? 나이 올라갔지 이렇게 쭉 올라갔지 이렇게 올라간 것만큼 또 순탄합니다. 왜? 꺾이지 않았으니까. 또 여기 이제 남자분의 얘기고 또 여자분의 관계도 1살, 5살, 8살 여자분도 올라갔죠? 올라갔죠 쭉? 올라갔기 때문에 큰 굴곡이 없는 겁니다. 굴곡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부부의 관계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봄은 계산할 것 없죠. 봄은 병과 가위 관계는 계산할 거고 왜냐하면 만나든지 요 여름에 만났을 테니까 요 여름의 관계에서 같은 토지요. 같은 토. 그 다음에 남성은 남편 되신 분은 기토, 여성은 무토. 이게 이제 암수가 바뀌었죠. 암수가 바뀌었죠. 암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뭐 남자가 1살 더 먹었으니까 리드를 하고 가는 거죠. 또 말년에 가을로 간다 그러더라도 또 여기서는 그대로 신금의 여자분 대신에 남자는 임수의 암놈이죠. 네. 임수는 멋쟁입니다. 임수는 이거 멋을 알고 세상의 어떤 그 도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멋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 이제 순놈이 자리에 있지만 임수한테 어떤 힘에 밀리죠. 그래도 집안의 모든 주도권은 남자가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럴 때는 이리 됐건 저리 됐건 뭐 이 모든 것들은요 천간의 결정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겁니다. 천간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 더 보면 임, 기, 갑. 여정부는 정, 무, 격. 뭐예요? 16살. 여기도 나이는 똑같은 16살이네요. 그냥 7살, 5살, 4살이니까 맞죠? 나이가 동갑이네요. 참 청한 나이가. 그래도 이제 이 처녀는 계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4살, 5살, 7살 나이가 쭉 그래도 소폭 올라왔죠?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반대로 내려왔죠? 예. 그러니까 같은 나이라도 이럴 때는 말년의 나이가 누가 더 많으냐 이 관계에서 성립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성분이 말년에 더 일을 더 하는 거죠. 뭐 나이가 많아서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 떠나서 나이가 많으면 자기가 그 본인들이 고생입니다. 나이가 많은 값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참 묘한 그 하늘의 이치죠. 하나 더 보면 병, 신, 기. 그 다음에 여성분은 정, 을, 임.
이라고 했을 때 첨가만 넣고 보는 겁니다. 남자, 이건 이제 부인이 되겠죠. 부인 관계에서. 이거는 이제 3살이죠. 이건 8살이죠. 이건 6살이죠. 어떻게 토탈 해가지고 17살.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은 4살이죠. 이거 2살이죠. 이거 9살이죠. 그러니까 토탈 하면 15살. 그런데 이 작용이, 자, 남자분은 나이가 쭉 올라가서 여기서 조금 살짝 내려왔죠. 여자분은 내려왔다가 팍 올라갔죠. 이거 어때요? 이 관계는 나이가 어린 여자분이 나이가 솟아친 만큼 장악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수의 이 9살 먹은 이 제비가 6살 먹고 신금이 있고 병화가 있는 토탈 17살의 자기 신랑을 인정하고 넘어가주는 평탄한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4살에서 2살로 왔다가 2살에서 9살로 가니까 어때요? 급격하게 솟구쳤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여성분이 투쟁적입니다. 암놈이지만.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것을 관철하려고 하고 뭔가 좀 부부의 관계에서 뭔가 좀 일을 많이 만드는 그런 관계가 되죠. 이럴 때는 남자분이 참 얼척없는 짓들을 많이 이제 참 겪게 되는 이 두 부분은 그런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뭐 내가 글자만 가지고 나이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 섭렵한 경험으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건 7살이죠. 요건 3살이죠. 요건 10살이죠. 그래서 20살이죠. 토탈. 여기는 15살, 여기는 18살이죠. 어떻게 됐어요? 자, 7살에서 3살로 내려왔다가 10살로 또 올라갔죠. 그다음 여기는 6살에서 올라갔다가 해가지고 또 3살로 내려왔죠. 어때요? 이럴 경우는 전문 직종이 아니면 개인업을 하거나 이럴 때는 거의 다 두 부부의 어떤 성격 때문에 안 됩니다. 한 부분은 한 사람은 내려왔다가 올라갔고 한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 생각이 전혀 반대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병화가 그나마라도 전문직에서 모양을 내는 일을 한다면 괜찮은데 이임수를 따라가서 뭐 장사를 한다든가 뭐 사업을 한다든가 안 됩니다. 그래도 모든 주권은 남자가 지우고 하게 돼 있지만 이 병화가 모양내는 이 말하자면 그 사슴이 잘 말을 안 들어주는 경우가 되죠. 이럴 때는 어렵습니다, 서로가.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과 그 임상을 거치면서 항상 보는 거지만 모든 세상살이의 답은 본인이 가지고 옵니다. 본인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와 이게 상담한 사람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본인이 본인의 답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물어요. 그럼 나는 그것만 보고 답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하는 해드릴 것도 참 늦가을에 참 낙엽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참 그런데 보통 내방액들이 오면은 보통 오전부터 이렇게 해서 오후 한 2시, 3시면 끝나요. 4시, 5시 돼서 오시는 분들은 아주 극히 드물죠. 근데 이제 참 그때 나를 찾아오신 분 한 분이 이제 한 5시나 돼가지고 산 끓입니다.
길게 내린 상태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 이렇게 좀 불쑥 찾아왔냐 했더니 여기가 이제 고향이라서 참 옛날에 많이 놀러 다니고 그래서 누구누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라더라. 그래서 그냥 아는 집처럼 들어왔습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잘 한다하네요. 했더니 아주 좀 수심이 깊은 그런 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툭 던지면서 이제 그랬죠. 혼인은 했냐고. 미혼이랍니다. 근데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거든요. 그때가 40이 넘었으니까 뭐 지금이야 참 한갑이 다 된 나이지만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죠. 17살 여자입니다. 최고인데 그래서 이제 참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마흔을 넘긴 나이고 그래서 내가 봤더니 을목이 누구한테 한번 얻어맞아서 말하자면 요게 이제 무토가 개잖아요. 개한테 한번 말하자면 물린 거죠. 그런 꼴이라서 이제 어찌 보면 사업이나 금전의 어떤 실수의 어떤 그때의 태세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쭉 이제 내가 얘기를 해줬죠. 이거 정리를 해서 해줬더니 펑 앉아 참 울더라고요. 형제들이 뭐 3남 2녀가 되는 중에 마지를 태어나서 참 동생들 때문에 이제 일찌감치 학업도 포기하고 이제 고등학교도 포기하고 이제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동안에 참 가정에 보태면서 살다 보니까 혼인도 늦어지고 뭐 지금에 와서는 혼인도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든지 포기하지 말아라. 주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덜렁 주사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자기가 이제 미용실 하는 입장에서는 읍내에 좀 좋은 자리에서 좀 강의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꿈인데 2년 전인가 친구하고 고향이니까 또 고향 후배겠죠. 찾아와서 자기가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서 언니 거기는 실내도 넓고 다 좋은데 문 입구가 좁아서 그게 하나 흠이지만은 자기가 좋은 자리에서 한번 가보자고 이런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하도 보라니까 자기는 좀 외진곳에서 면술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음대라고 그러니까 또 본인도 좀 홀짝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보게 됐어요.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친구하고 후배 여자가 하니 이런 일 결정할 때는 어디 점집이라도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하니 그러면서 또 점집을 내려가더래요. 그래 점집에 가서 이렇게 쭉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계단이 조금 잘못되고 터가 조금 그렇지만은 뭐 복두꺼비가 조리를 해서 돈을 퍼다 주는 자리라나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점쟁이가. 그렇다고 거기만 가면은 큰 돈이 벌 수 있고 아마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곧 와서 계약할 것 같다고 이게 아주 좀 어찌 우리말로 설라버릴까 하니까 거기에 이제 혹한 거죠. 이렇게 좋은 자리였나 하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안 되니까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하고 후배 그러니까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돈 다 빌려줄게. 이래가지고 참 뭐 생뚱맞게 그냥 또 한 2천만 원인가 또 빌려서 또 이사도 하고 가게도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해서 했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될 자리 같았으면 그렇게 남았겠어요. 뭐 당장에 뭐 거기 가가지고 석 달이 지나니까 이제 빚은 갚아야죠. 뭐 빌리는 빚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줘야 되고.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2달인가 지나면서 이렇게 봤더니 그때 그 점집에 찾아갔던 무당하고도 이 친구하고 이 여자들이 가서 입을 맞춰 짰다는 거예요. 그걸 또 우연히 딱 알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그냥 참 뭐랄까 좀 뒤집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내가 너희들한테는 뭐 다른 거 있냐 빌린 것만 갚으면 되지. 그 당당한 마음에 이제 그참 뭐야 그 가게를 정리하려고. 근데 어디 그 쉽게 또 그런 자리가 또 나가겠어요 어떻게? 이러다 저러다 참 스님한테 찾아왔더라고. 톡 털어놓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우리가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에서 만약에 빚을 지면 저승 가서도 갚아야 되는 게 빚이다. 그러니 남의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진짜 남의도 칼만 안 들었지 코를 베가는 게 남의 돈이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내가 해결할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글을 배웠기 때문에 글로써 그참 액방이랄까 그 재난을 좀 면해가는 글을 써서 주고 기다려봐. 글이란 것도 한 3주 세일회 정도 세일회가 3주니까 세일회 정도 지나고 아마 글이 일하면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다음 밝은 날 또 아무 때고 또 시간 안 되고 놀고 오라고 그래 가라고 그랬죠. 가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서 이렇게 참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10,000원짜리 한 장을 탁 꺼내.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뿐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도 나 필요 없으니까 가져갔으니 가져가. 아니 내가 참 부끄러워서 이 10,000원짜리 내 스님한테 이렇게 10,000원짜리는 부끄러워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편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그날 보냈습니다. 얘기가 길으니까 다음 시간으로 또 이 얘기 또